네, 박찬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일침을 가해 주실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 측이 홀대했다. 그 홀대를 우리 청와대가 알면서도 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하고 또 청와대를 출입하는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보안요원들, 중국 측 경호원에게 폭행당한 사건, 우리 기자들이 맞을 만한 짓을 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일부 의견도 있고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논란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지난주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같은 시기에 제1야당 홍준표 대표의 일본 방문, 그 두 개를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 뭐 심각하게 우울하지는 않았지만은 다소 우울한 심정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좀 더 잘 할 수 없겠는가. 정상 외교도 그렇고 제1야당 외교도 중요하지요. 뭔가 좀 성숙된 모습으로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거든요. 예. 국빈 방문은 외교 관례상 최고의 의전이라고 하면 초청국에서 어떻게 맞이해서 대접하느냐, 그다음에 초청받은 쪽에서 어떤 선물을 갖고 가느냐, 선물을 하는 건 현실적인 선물도 있고 말의 선물도 있고 외교적 현안에 대한 선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서로 아주 화합하고 윈윈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멋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 방문이나 아닌 말로 뭐 전쟁 후에 그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회담 같은 거야 아주 처음부터 무장 대결을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비춰봐서 물론 80주년 난징 대학살 기념일이 끼어 있는데 이게 태결을 했다. 애초에 중국 측은 우리 주석이 끼어 있는 걸 아느냐. 그런데도 이제 무리하게 이제 잡았다 하는, 날짜를 잡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국빈에 대한 걸맞는 대우를 못했고, 따라서 우리 측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첫째로 도착해서 30시간이 지나고 국가주석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둘째 날 리커창 총리의 오찬이 불발됐다는 것. 그 다음에 도착한 이튿날 북경 시내의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그게 우리 국내 같으면 아주 소통에 좋은 모습이에요. 대통령께서 서울 시내 청진동이나 이런 데서 해장국 먹으면서 출근길에 있는 이런 주부장 같은 젊은 양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네, 저 젊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 예. 국빈으로 가서 그렇게 할 때는 적어도 거기에 접반사, 손님을 맞이하는 그 국가의 이 대표를 대신해서 누가 나오는 사람. 가령 이 경우에 축소해서 얘기하면 하다못해 북경시장이라도 동석을 해서 안내를 했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홀로 가서 먹는 게 중국 일반 대중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으나 중국 지도자들 눈에는 뭐 초라하고 우리가 보는 눈에도 초라하다. 그 다음에 합의문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발표문이 없고 각각 언론 발표문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속내를 정확하게 읽기가 어려워요. 4대항 합의라고 하는 것도 뭐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미국이 구사하려고 하는 그게 이 군사적 옵션, 그걸 날려버리는 결과에 도달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 경도해가지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그 입장에 동조해버려가지고 한미동맹에 우려될 만한 사태까지도 지금 결국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드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무슨 경제 성장에 얼마를 뭐 매일 300억씩 이득이 온다 뭐 청와대 경제비서관 뭐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시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의 이 다이얼로그 어휘 구사를 보면 3부를 당신들이 지켰는지 지켜보겠다. 그런 사이에 숨통을 좀 트여주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옵션이 나는 걸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대단히 국빈 방문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았다.
뭐 그것이 홀대냐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구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보이는데 청와대가 120% 성공했다고 하니까 저 감각에는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 청와대에서 박찬종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얼마나 있느냐 대라고 하면 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 느낌으로 제 주위에서 얘기도 보면 이거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과 너무 다른 것을 청와대가 이렇게 자꾸 호도하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차라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이해를 해요. 역지사지.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가서 역지사지란 말을 썼더라고요. 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나는 이해를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취임한 해에 그 연말까지 사이에 미국은 갔다 왔고 중국도 이게 국빈 방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타임 스케줄상 강박 관련돼 있었고 특히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 주席와주면 가장 좋겠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좀 연내 매듭을 짓고 해결되는 가야겠다.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예. 이런 강박 관념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결국 되어버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뚱맞은 얘기 될지 모르겠으나 기자 폭행 문제도 그렇고 그게 한국 경호원이 때린 게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이 한반도, 조선, 대한민국, 남북한을 보는 역사적으로 이 시각에는 어떤 DNA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 좀 거시기한 말인데 이 변방 속국 취급하는 DNA가 있어요. 지난번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가운데 흘러나온 얘기가 그 한반도는 우리의 속방이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380년 전에 남한산성을 10만 대군으로 포위했던 청태종이 조선임금 인조에게 보낸 국서가 있어요. 그것의 DNA가 나는 지금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국서 내용이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느냐?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사해의 시민들이 나를 황제로 대우하고 떠받드는데 너만이 나를 오랑캐라고 한다면서? 이게 우리끼리 문 걸어 잠그고 오랑캐라고 하는 걸 다 듣고 나를 오랑캐라고 한다면서? 그래. 너희들 신하 중에 너의 신하 중에 글 잘 짓고 붓글씨를 잘 쓰는 그런 신하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 이 벼루로 성을 쌓고 붓으로 칼로 삼아서 그 나를 어떻게 찔러보겠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이 도도한 DNA가 예, 중국 알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번에는 너무 몸을 낮췄고 베이징 대학에서 대통령 연설문에도 우리는 작은 나라다. 대국 중국의 중국몽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그걸 지지한다라든지 이게 왜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냐?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너무 길게 해주셔서 다른 질문도 좀 저희가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넘치는데 일단 박찬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해서 다음번 순방이나 또 다음에 입장을 내놓을 때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말이 길었다면 너무 예. 우울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쭐 텐데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시간이 상당히 넘칠 것 같은데 일단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베 총리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아련이라는 표현을 써서 청와대 측에서 강하게 또 문희당에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 만난 사진 준비되어 있죠? 저 사진을 보면 이 사진에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순간적인 장면이 저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인사하는 건지 동영상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저 사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말이죠. 박찬종 변호사님은 저 사진 보고 어떤 생각?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싫든 좋든 이 G2 국가의 하나인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일본 방문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국내에서 해야지요. 왜 일본 지도자나 총리나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조공 외교를 하러 갔다라든지 황제 아련하러 갔다라든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0년대 야당 지도자 조명옥 박사가 이 얘기한 걸 홍준표 대표나 앞으로 야당 지도자 될 사람들이 명심해야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승만 정권이 아무리 믿고 이 대통령이 아무리 실정을 거듭해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서 침뱉기라고 했어. 저런 꼴이 뭐하냐, 저게. 예. 나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비율보다 더 이상으로 홍준표 대표 저런 행동은 난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네, 홍준표 대표가 실제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기간에는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일본 가서 아련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다는 점. 지금 저 사진도 지금 상당히 SNS상에서 네티즌들, 많은 분들. 사과해야 돼요, 사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럴 일 안 해야 되고, 앞으로 여야가 교대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됐을 때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예. 이게 중국에서 볼 때도 이게 제1야당 하는 꼴을 속으로 은근히 좋아할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당협위원장 아마 기준에 미달하는 당무위원장들 당협위원장도 발표를 했는데 친박계 핵심 서청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유기준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말이죠. 그중에 현직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한 사람인 유해의 최고위원도 포함이 돼서 강하게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 옆에서 열심히 홍준표 대표를 도왔던 사람인데 당무감사에서 떨어지니까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적 공천을 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홍 대표에게 맞서서 적극 투쟁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개인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저는 최고위원 자리에서 보수 우파를 지킬 것입니다. 예, 저런 경우도 사실 보기 드문 경우 아닙니까? 현직 최고위원이 조금 전까지 홍준표 대표와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홍준표 대표와 맞서 투쟁하겠다. 서청원 전 대표 같은 이도 아주 뱉듯이 말을 했더군요. 그게 나쁜 거 배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친박 고위무사들 완전 제거를 해야지요. 저게 아마 쉽지 않을 테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 서청원 의원이나 또 누구 이런 의원들 친박 고위무사들은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 말이지 수모 당하기 전에 먼저 석고대죄하고 이실직고하고 물러서야지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나는 살아났다 하고 이렇게 좋아라 하는 의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 기준으로 한 20명 내외는 잘라내야 돼요. 그게. 예. 그래야 제1야당이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국회를 보이콧하더라도 이쪽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발목 잡게 한다는 비난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렵더라도 더 세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러서는 사람들 석고대죄해요. 그 볼멘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예. 그러면 이번엔 당을 옮겨서 민주당 쪽 이야기를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늘 그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송년 기자회견 한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7년의 도정을 마무리하고 3선의 도전에 대한 3선 도전은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저 선언이 앞으로 민주당 내부나 다른 곳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걸 가늠할 수는 없는데 본인은 2기를 했지요. 8년 했으니까 좀 지사하는데 지쳐 있을 겁니다. 지사라는 자리가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 힘든 자리예요. 특히 이 서울시나 부산시하고 달라가 지역이 넓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디 적당한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다음 대통령 꼭 해야 하겠다고 그러한 야망을 가진 이니까 그게 민주당 앞으로 그 진로의 유력한 후보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켜봐야죠. 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가 되고 그로부터 2달 뒤에는 또 민주당 한 달 뒤인가 2달 뒤에 민주당 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대표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말이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안희정 지사로서야 재보궐선거에 여론조사를 철저히해서 돌다리 두들겨가지고 확실한 데 나가겠지요. 예. 그렇게 나가는 게 또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현재 노선이라고 한 전제를 깔고 재미있게 출마할 생각이 지켜볼 없다. 일이죠. 재미있게 지켜볼. 알겠습니다. 오늘 박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